안녕하세요, 홍한서입니다. 언제나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라 라는 경영 방침으로 유명한 옴론, 일본 사람은 오므론이라고 하는데 오므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1933년에 다테이시 카스마에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한 회사죠. 2011년 매출은 6,195억 엔, 한국 돈으로 한 8조 원, 종업원 수는 약 3만 6천 명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전자제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단 센서와 스위치 컬렉터, 릴리 스위치 컨트롤러 이런 부분에서 세계 1등이죠. 산업 자동화 부문에서 전 세계 독과점 40%로 또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런 회사가 한 5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 1등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걸 따라잡으면 우리가 세계 3등이 되죠. 이 오므론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지하철 자동 개찰기, 즉 전자 개폐기 시스템입니다. 이게 언제 개발됐냐? 무려 1967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앞서간 거죠, 애들이. 또 2008년에는 손가락 하나에 기기를 연결해서 그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계.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것도 예를 들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칭코가 일본의 경기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빠칭코의 고객수가 많냐 적냐를 보고 알 수 있고, 빠칭코 경기가 나쁘면 전자부품 업계도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옴론 같은 경우는 그 빠칭코에 들어가는 그 구슬의 숫자를 세는 기계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납품 숫자가 줄어든다. 이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빠칭코 경기가 나쁘면 전체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옴론은 이제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제 기종별 생산 제품에 관해서 프로듀서, 즉 단위의 소사장 제도가 있어요. 그 사람 책임 밑에서 이제 전부 모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옴론은 아주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 하나하나마다 프로듀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아주 그 특이한 시스템을 하고 있죠. 얘들이 그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는 대기업병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이 옴론이 아주 잘 나갔을 때 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옴론 직원들이 갑자기 어느 때부터 사장의 얼굴만, 회장의 얼굴만 쳐다보고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그 중앙 집권적인 회사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 이거 회장 지시가 없으니까 회사가 돌아가진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회장이 없어도, 회장이 회사를 출장 가든지, 회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냥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회사를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로듀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프로듀서가 제품 기획, 예산 수립, 생산, 판매 등을 모두 이제 책임을 지는데, 이게 이제 큰 성공을 거뒀고 이게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옴론의 그 시스템의 경영진들이 여기에 이제 또 몇 가지를 더 보태주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침대에 100년 누워있는 것보다 50년을 발로 뛰는 것이 행복하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약간 놀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거든. 쉬고 싶어하고. 이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침대에 100년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고객이 즐거워야 우리도 즐겁다. 고객이 이 옴론의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이 말이지 그냥 딱딱 아구가 만져 떨어지고 쓰는데 너무 편리하면서 성능이 좋아. 고객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즐거워. 왜냐? 그래야 고객들이 계속 믿어주고 물건 사주니까. 돈만 쫓는 것은 죽은 목표다. 이 돈을 쫓아다니는 돈이 안 벌려요. 돈이 자기를 따라와야 돼. 돈이 회사를 따라와야지 지가 돈 따라다니면 돈이 오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쫓는 목표는 아주 바보 같은 목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를 사람에 맞춰라. 이거 당연한 얘기지. 기계가 사람을 맞춰줘야지. 사람의 지능은 말이에요. 휴대폰이 아무리 요새 좋은 거 나와도 갤노트 2를 딱 써보니까 이게 아주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써보면 불편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되거든. 이 소비자는 항상 왕이야. 소비자 써본 사람이 가장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빨리 사람한테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에 5개의 소기업 제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라. 이 회사의 큰 이 틀에 5개의 소기업 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밑에 이제 프로듀서가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이제 큰 틀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것은 모듈화하라. 모듈화. 이 모듈화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하나 만드는 것도 옛날에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엔진 전부 조립하다 보니까 400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이 났는데 아예 엔진을 통째로 그냥 줘버려 가지고 그 엔진을 모듈화 시켜버려서 엔진을 갖다 그냥 통째로 갖다 껴버리니까 분량이 줄어들었죠. 이런 것처럼 모듈화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듈화해야 되냐? 인프라 플랫폼, 경영의 경우. 이 경영도 이게 뭐 간부 매입치 한다고 떠들어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할 때도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상황을 전부 대입을 해서 가야 된다. 또 의사결정 플랫폼. 이게 굉장히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렇게 회의를 하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5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 그러면 막 지들끼리 떠들어. 그리고 결론 딱 내고 헤어졌어.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었더니 6개월, 1년 후에 출시를 해보니까 실패했어. 근데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회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5명이 앉아가지고 3월 15일 부장 아무개 사원 아무개에서 5명이 앉아가지고 발언을 쭉 했어. 그게 전부 기록을 했어.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패한 원인을 그 기록을 딱 읽어보면 이때 우리가 이런 데서 판단착오를 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거가 남는다는 거지. 우리는 근거가 없어요. 떠들고 나서 그냥 헤어지고 끝이야. 이게 이제 의사결정 플랫폼이죠. 근데 부품의 모듈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사원의 아이디어는 현찰로 보상하라. 이게 또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사원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회사에 돈을 뭐 300억, 500억 벌어주면 그냥 무슨 뭐 사원 표창할 때 금목걸이 뭐 10돈짜리, 5돈짜리, 뭐 2돈짜리 하나씩 나눠주고 끝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원의 아이디어가 이게 100억짜리다. 그러면 그 중에 5억이라도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1,000원짜리다. 1,000원 줘야 된다. 봉급날에 봉투에 딱 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24시간 국리를 한다라는 거죠. 교토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 내부의 부서를 잘게 아주 쪼개고 그런데 아주 선수들이죠. 이 사물을 쪼개보면 길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그 일본의 강소기업들의 특징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구체적인 문제가 아주 작은 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왕년에 그 도요다의 뭐 TPS 간판 방식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조립 라인이 쫙 흐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23,000개가 조립이 돼야 되는데 어느 라인에 있는 어느 종업원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 2달 동안 계속 관찰을 했는데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를 울리잖아요. 배를 울리면 전 라인을 씁니다. 전 라인을 쓰면 이게 분 단위로 회사에 손해가 끼쳐지는데 이게 라인이 1시간, 2시간 쓰면 이 손해 양이 뭐 몇천억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처음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다시 문제를 조사해 봤더니 문제가 발견됐죠. 실제로 그 아주 미세한 데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조정해서 도에다가 그 사전에 클레임을 막는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막 이런 것처럼 그 잘게 쪼개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일본의 그 기업들 중에는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천엔을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편지지 하나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말이지 문장을 만들어 쓰려고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찾아가서 너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1,000엔을 줘. 1,000엔을 주면 캔커피 한 5-6개 사가지고 쟤들끼리 먹는데 문제는 사장이 직접 와서 1,000엔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죠. 또 그 아이디어가 제품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30만 엔부터 뭐 몇 천만 엔까지 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 아이디어 제품 중에 하나가 청색 발광 다이오드. 일본의 그 니치아라는 아주 그 세계 최고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그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그 발명했죠 한 사람이. 이 아이디어 값이 제가 볼 때는 한 2, 3조 원짜리인데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돈 한 300만 원, 한 3천만 원 주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회사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중재를 해줬는데 이게 공표가 안 됐어요. 얼마의 배상을 줬는지는. 근데 지금 한간에서 추측하는데 한 2천억 원 정도 줬다고 지금 예상하고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일본 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나 또 그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을 이민을 받아줬죠. 왜냐하면 그런 청색 발광 다이오드 같은 아이디어 그런 발명을 하나만 더 해주면 우리 미국이 먹고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모셔갔죠. 니체하는 이제 그 바람에 세계 최고의 회사지만 좀 명성이 좀 구겨지긴 했죠. 이렇게 현찰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일본이 좀 강하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 기업에 봤을 때는 좀 타성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에서도 그거를 좀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려고 하는 게 시스템. 이런 거는 지금 바꿔야 되죠. 이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로듀서 사원들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고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야 돼. 그것만이 기업이 매일 진화하는 거. 매일 진화. 기업은 매일 진화해야 돼. 진화 1년 360을 지나야 돼. 1년 360을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죽어. 이노베이션이야말로 핵심이야.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죽어. 어느 순간에. 단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화해야 된다. 니치콘을. 그 다음에 우리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원 양성, 인재 양성도 1년 360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